밤에 3번, 때로는 4번까지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5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정상이에요. 나이 탓이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남성 중 60% 이상이 전립선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는 종종 수치심 때문이거나 진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아주 흔하게는 증상을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 습관과 연결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제 중 하나는 자위의 빈도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으며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더욱 드물게 이야기되는 주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야간 기상, 약해진 소변 줄기 또는 끊임없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주 흔하게는 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우리 몸은 무시되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성은 자신의 잠이 얕아지고 낮 동안 에너지가 떨어지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자료에서는 50세 이후 자위 빈도가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학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차분하고 판단 없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 박사이며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고 의식적으로 전립선을 관리하는 방법을 돕겠습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 박사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이며 15년 이상 폴란드 남성 건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에서 저는 매우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을 만나지만 50대 남성들에게서 유독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는 바로 길을 잃은 느낌과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일했으며 그들은 증상이 잠, 에너지,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전에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평온함 대신 모순된 의견, 두려움 또는 죄책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저의 목표는 환자를 평가하거나 정해진 방식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신화나 금기가 아닌 의학에 기반하여 건강 메커니즘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친밀한 주제에 있어서 남성들은 평온함, 사실, 그리고 안전함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50세 이후 전립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특정 습관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여러분이 더 평온하고 더 의식하며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50세 이후 자위 빈도가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작은 샘 구조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배뇨는 자유롭고 몸은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해당되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골반저 근육의 긴장 또는 신경계 재생 리듬의 교란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이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에 겹쳐질 때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적 자극의 빈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매번 사정 후 전립선은 수축하고 골반저 근육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경계는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가 진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남성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50세 이후에는 재생이 느려지고 몸은 불균형에 더 민감해집니다. 만약 적절한 재생 휴식 없이 자극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전립선 조직과 골반저 근육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은 부정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는 빈뇨, 약화된 소변 줄기 또는 야간 화장실 기상으로 나타납니다. 임상진료에서 저는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자신의 성생활 리듬과 연결짓지 못하는 것을 매우 자주 관찰합니다.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남성 중 경미한 배뇨장애를 겪는 70% 이상이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일상 습관을 인생 단계에 맞춰 조절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립선이 균형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리듬, 스트레스 수준, 재생에 있어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증상을 현저히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진료에서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 전립선에 해로운가요? 라는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을 매우 자주 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일상 습관의 전체 맥락은 어떤가요? 입니다. 자위의 빈도는 거의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주 간과되는 첫 번째 측면은 규칙적인 일상 리듬의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불규칙적인 생활 방식, 다양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짧거나 끊어진 수면을 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경계가 완전히 재생될 기회가 없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성적 자극이 발생하면 몸은 진정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전립선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폴란드 남부 출신의 62세 환자 한 분은 밤에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심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면 시간과 휴식을 안정화한 후 다른 생활 방식 요소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과 재생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요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50세 이후에도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으며 종종 심화되기도 합니다. 책임감, 가족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해 신경계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위는 이때 감정을 해소하는 빠른 방법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는 몸이 진정한 이완 신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져 있고 골반저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며 전립선은 과부하에 더 취약해집니다. 몇 달 동안 제가 관찰했던 58세 환자는 더 많은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신 산책과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배운 후에야 전립선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무시되는 실수는 운동 부족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특히 사무직이나 운전하는 남성들의 경우 골반 내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립선은 재생이 더뎌집니다. 만약 적절한 신체 활동 없이 잦은 자극이 동반된다면 울혈과 불편함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출신의 65세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친밀한 습관을 바꾸지 않았지만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소변 줄기가 좋아지고 잠도 더 편안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수분 섭취와 하루 동안의 분배입니다. 많은 남성이 낮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저녁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는 밤에 방광에 부담을 주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성적 자극 후 몸은 자연적으로 체액 균형을 필요로 하며 부적절한 수분 섭취는 방광 자극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놀랍도록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골반저 근육의 긴장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과도하게 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구조를 의식적으로 이완하지 않고 잦은 자극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방광과 전립선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70세에 은퇴하신 한 분은 수년 동안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이완 운동을 도입한 후에야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은 불편함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기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균형이 깨졌을 때 매우 분명하게 소통합니다. 잦은 야간 기상, 소변이 마려운 느낌 또는 소변 줄기의 변화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몸이 리듬의 변화와 더 큰 보살핌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간단하게 들릴지라도 수백 명의 재환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소한 일상습관의 교정이 몇 주 내에 가장 큰 안도감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몇 년 전 폴란드 중부 출신의 67세 남성 마렉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통증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4번, 때로는 5번씩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는 기진맥진했고 낮 동안에는 간단한 활동조차 할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질병 변화는 없었으며 전립선은 나이의 전형적인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대화 중에 비로소 그의 일상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 리듬이 매우 불규칙했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고 있었으며 친밀한 문제를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종종 늦은 저녁에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급진적인 변화나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생, 규칙적인 수면, 평온한 일상 리듬, 그리고 몸의 신호에 더 잘 귀 기울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검진을 위해 다시 왔고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계속 깨지 않고 밤새 잠들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균형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사례는 50대 이후 남성의 몸이 반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사소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50세 이후 전립선은 금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과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호두 크기만한 작은 셈이지만 남성의 수면,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자위의 빈도 자체는 건강의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재생할 시간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휴식보다 지배적일 때, 그리고 몸의 일상적인 신호가 무시될 때 발생합니다. 전립선은 하루의 리듬, 수면의 질, 긴장 수준, 그리고 우리의 생리적 필요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개선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단계들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 동안 더 많은 움직임, 더 평온한 저녁, 더 나은 수분 섭취, 그리고 몸에서 오는 신호에 대한 더 큰 주의는 몇 주 안에 전립선 관련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50세 이후에도 몸에 공간을 준다면 재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거나 친밀함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건강을 더 평온하고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전립선 건강을 더 평온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질문으로 씨름하고 있지만 아직 말할 용기가 없는 다른 남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50세 이후 남성 건강은 여전히 침묵과 암시로 가득 찬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일상 대화에 포함될수록 두려움과 수치심 없이 자신을 돌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질문이 있거나 친밀한 건강, 수면, 에너지 또는 전립선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자료에서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약물 없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적으로 지원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